자, 세 번째 주제 요거 핫합니다. 아 청담동 술자리. 아, 요거 핫해. 예. 청담동 술자리 음. 의혹. 경찰이 허위로 가닥을 잡았다. 뭐 이런 건데요. 네. 애초에 말이 안 돼. 애초에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청담동 모 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천하람 위원장이 몸담았던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그렇지. 같이 뭐 술도 먹고 노래도 하고 뭐 다 놀았다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했다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가려면은 미리 이제 약간 막 그 폭탄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개들도 좀 가가지고 이제 셰퍼드 이런 애들도 좀 가서 해야 되고. 걔도 가요? 예, 걔도 가지 않을까? 안 가나? 근데 아무튼 그리고 뭐 걔도 가는지 몰랐네. 이런 거 우리 그때 당협위원장 밥 먹는 데만 해도 그 막 이거 검색대 설치해가지고 맞아. 휴대폰에도 여기 다 사진 못 찍는 게 이거 다 붙이고 막 맞아, 난리였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청담동 술집에 설치할 수가 있을까? 아니 그리고 그 설치도 안 될 뿐더러 네. 그 관련 당일날의 증언들을 모아보면 음. 광주 뭐 주차 관리 이런데 하시는 분 청담동 가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해당 건물에 음. 주차 관리 하시는 분이 그런 기억이 없대요. 그러니까. 야, 대통령 왔으면 무조건 기억이 날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제가 김앤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김앤장 변호사가 물론 엄청 많습니다. 한 1000명 되지만은 네. 대통령이랑 술 먹으러 갈 정도의 높은 사람들은 정말 소수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 30명 일정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하다못해 우리 둘도 맞추기 힘들어요. 우리도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신인기랑 셋이 맞추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30명이 같이 움직인다. 이거는 아마 김앤장 역사에도 네, 그러니까. 네, 외부 일정을 그 탑 시니어급의 변호사 30명들이 같이 나간다. 와, 이거는 이거는 이상하네요. 약간 그 느낌이 뭐냐면 네. 연말에 슈퍼 콘서트 하는 정도로 초특급 그렇지. 호화 가수들 다 모으는 것보다 힘든 일이다라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앤장은 그 물론 약간 보수 성향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실제로 거기도 영리법인이니까 민주당과의 관계를 되게 중요시해요. 아 그럼요. 국민의힘 쪽은 오히려 별로 상관이 없고 그 김한규 변호사 지금 의원 대신 김한규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김한규 선배. 네. 김한규 제주도에. 의원이 실제로 낙선하고 다시 이제 활동하는 동안도 김앤장의 적을 뒀었어요. 맞아요. 근데 국민의힘 사이드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활동하는 거에 그런 편의를 봐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근데 김앤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관 업무라든지 뭐 이런 뭐 이렇게 입법 자문 이런 부분들도 요새 키우려고 하고 있어서 민주당 쪽 네트워크를 되게 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 실제로 그래서 김한규 의원도 있고 이소영 의원도 있고 김앤장 출신도 많이 있고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김앤장 출신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죠. 정말 많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갔었다면 그 중에 민주당 쪽의 얘기가 새어나갈 만한 사람이 최소 한둘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물론이죠. 네. 근데 이게 절대로 이게 뭐랄까요? 이게 비밀 유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애초에 제보 자체도 좀 미심쩍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무슨 뭐 무슨 뭐 그 연맹 자유총연맹 대행하시는 그분도 뭐 통신 그 기지국 깠는데 뭐 또 다른 데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많더만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유총연맹 이세창이었나요? 그렇죠. 이세창 총재 권한대행이 아마 막 권한대행만 들어도 이제는 왠지 나도 뭐 대행만 들어도 쉽지 않아요. 여하튼 그래 우리 국민의힘은 대행의 역사가 대행이 너무 많았어요. 황교안 대표 때부터. 아무튼 뭐 넘어가시고요. 네. 여하튼 그분이 영등포에서 마지막 그 핸드폰 위치 추적에서 영등포에서 뭐 있던 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청담동으로 날아갈 리가 없으니까 뭐 민주당 주장은 그렇습니다. 술자리가 있었던 시간과 뭐 영등포에서 있었던 시각이 뭐 다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뭐 그거는 전형적인 음모론들. 전형적인 음모론 같은 거고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아직까지는 그냥 뭐 카더라 뭐 그냥 커뮤니티 뭐 이렇게 기사도 나오긴 났지만 그 첼리스트 떠도는 이야기에 실제로 언론에도 나온 이야기에 뭐 무슨 오마이뉴스 기자와 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같이 있었던 걸
뭐 변명하기 위해 뭐 해명하기 위해 그러니까. 거짓말하기 위해 뭐 그거를 뭐 대화를 대충 구성했다 뭐 이런 건데 마침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띄워주셨네요. 보면 청담동 첼리스트의 소설 술자리 의혹 3인의 대화 재구성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 제보자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확보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뭐 겁시다 이런 것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근데 김우겸 의원도 진짜 이 정도면은 뭐 좀 책임을 지든지 하다못해 대변인 자리라도 내놓든지 그래야지. 저는 그래서 김우겸 의원 대변인 시키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김우겸한테 어떻게 대변인을 시킬 수가 있지? 이런 정무적인 판단은 완전 진짜 그 대변이 거의 그 대변이 아닌가 보죠. 그 거의 쓰레기적인 판단이잖아. 이거는 내가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아니지. 나는 한 가지 아까 전에 우리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변인데 그 대변이 아니라 다른 대변을 자꾸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대변 과정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신 얘기해 주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걸 이재명 대표 공유하잖아요. 나 대신 대변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심지어 그 최근에는 우리 외교 참사도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EU 대사. 네, EU 대사와 관련된 내용 뭐 이상한 소리를 하셔가지고 민주당에 그 망신을 한번 하고 공개 사과까지 했던 EU 대사가 뭐 갑자기 막 해가지고 이거 극대노한 거 좀 처음 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창피해요. 무슨 뭐 외교 참사 얘기하는데 자꾸 지금 민주당도 외교 참사 이거 그러니까 그러네 진짜 아무 말이나 해주시니까 김우겸 의원을 대변인으로 해주나 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말이나 하라는 이게 보네. 저희도 당에서 일을 했잖아요. 네. 대변인은 사실 전적으로 당 대표가 임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걸 굳이 공모를 해서 막 신인규 또 임승호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나온 거지. 잘생긴 친구 누구야? 문성호. 왕토. 있고 왕토. 그건 이제 이기니까 왕토 뭐 이런. 이제 일기 나국대들은 이제 대변인들은 원래 거기서는 공채를 한 거죠. 그건 이준석 대표가 워낙 이상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는 대변인은 전적으로 당 대표가 그냥 임명을 해요. 나는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공채 오디션 이런 게 다 늘 정답은 아니지만은 대통령실을 또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나는 대대다. 나는 대통령실 꼭 대변인이 아니더라도 행정관이다 뭐 이런 거. 나는 행정관이다. 네. 공모로. 약간 뭐 사실 되게 좋은 사람들 많은데 우리 어떻게 보면 초야에 묻혀 있는 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치 잘 알고 센스 있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뭔가 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 뭐 그 중에는 또 천하람 위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눈 밖에 나서 뭐 쉽지 않을 수 있지만은 뭐 어찌 됐든 간에. 여튼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항상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저희가 열심히. 우리가 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간신배들보다는 우리가 진짜 충신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알로. 저는 진짜로 레알로. 그럼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성공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국정이 잘 돼서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과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잘 되는 것보다도 국정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앞으로의 4년 6개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저희가 나름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지역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순천도 그렇고 도봉도 그렇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보되지 않고 대통령이 국민들의 상을 받지 않으면 당선이 거의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실은 그 천하람 위원장과 제가 우리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사실은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말씀 좀 드립니다. 우리가 좀 약간 우리가 좀 대바라져가지고 약간 건방진 사람들이라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기는 있겠죠. 뭐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 시기가 있다는 거. 그럼. 그 말씀도 같이 드리면서 뭐 첼리스트 관련된 내용을 뭐 많이 할 건 아닌데. 사실은 저희가 크게 이제 저희 공지한 대로 3개 아이템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한 것과 두 번째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우리 대장동 수사 관련된 거, 마지막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이 첼리스트 의혹 요 3가지 꼭지인데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간단하게 천하람 위원장이랑 저랑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그거예요.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장현의 요청에 말하자면은 받아들이고
예산을 좀 편성했어요.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편성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좀 비판적입니다. 왜냐면은 전장현 이슈와 관련돼서는 사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입장이 좀 갈리는 면이 있는데 저는 전장현이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을 위해서 지하철 점거 시위하고 뭐 운행을 방해하고 하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아침에 네. 방송 나가면서도 몇 번 지각할 뻔해가지고 초조했던 적이 있어요. 방송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미국과 영국에서도 비슷한 시위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100%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장현이 요구하는 바 안에는 지하철을 점거하고 불법 방해 시위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안에서는 이동권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권리 예산이라고 부르는 내용들 중에서 뭐 탈시설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이동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탈시설화는 중증 장애인인 경우 잘못해서 시설에서 나와버리면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되는 부패 혐의가 지금 전장현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가 덜컥 예산을 증액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것은 저는 전장현이 말하자면 요구하는 바에 그 굴복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대단히 나쁜 선례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변호사지만은 가끔 어떤 면에서는 뭐 불법 시위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죠. 이런 시위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사실 전장현 시위가 수단이 적절하냐, 게다가 서민들의 발을 묶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정말 이 전체 대중의 어떤 이익과 이런저런 비교 형량을 해봤을 때 적절한 거냐라는 비판도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동권과 관련한 시위였던 걸로 우리도 처음부터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런 식이면은 전장현 같은 경우는 이거를 1년 365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거 그냥 항상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시민들의 발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볼모로 삼아서 원하는 걸 얻겠다라고 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그냥 맨날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서 이렇게 끌려다닐 거냐,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어저께 뭐 관련 SNS에서 비슷한 내용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동권 관련해서 지하철 점거하는 것까지는 뭐 우리가 서울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치지만 근데 그것도 저는 너무 과도하면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면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네. 근데 탈시설화 관련돼서 지하철 점거해가지고 관철시킨 거면 제가 딱 이 표현을 썼어요. 개딸들이 오늘부터 지하철 점거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하지 마라. 그렇지. 라고 매일매일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점거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해라. 완전 박탈해라. 하면 어떡할 검찰 거예요? 문 닫아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시위의 수단과 목적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고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동권 시위라는 간판을 갈아놓고 다른 걸 파는 거죠. 진짜 양두구육이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게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권과 관련한 그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진정성이 과연 전장현이 얼마나 있는지. 게다가 저는 그때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 냈던 논평이 되게 와닿았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위법한 시위를 할 권리를 항상 보장해 줄 수는 주서는 안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장애인을 어떻게 보면 일반 뭐 비장애인과 다르게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니냐. 아니 장애인도 똑같은 우리 시민이고 우리 사회에 합의된 룰을 지키면서 본인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건데 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행동은 항상 정당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사실 터부시돼야 되냐.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모든 건 그런 거예요. 저는 전장현의 행동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전장현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언더도그마죠. 그러니까 언더도그마 삼아가지고 맨 욕하고 터부시하고 완전 뭐 나쁜 놈 취급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당신도 보니까 진중권 교수가 당신 손절했더만 보니까 손절까지는 아니고 손절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얘도 맛이 갔네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죠. 그거 완전히 언더도그마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그다음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음. 구분하지 않는 거죠. 전형적인 뭐 언더도그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정당, 특히 이제 우파 정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냥 덜컥대고 가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방식으로 그렇지. 다 해대면 사실 모든 불법 시위를 용인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로앤오더 파티 아닙니까? 우리가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정당인데. 네. 그럼요. 우리는 보수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만 어찌 보면 과도한 온정주의를 견지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분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나는 네. 이번 전장현 관련돼서 합의해주신 분들이 예산 증액하신 분들이 지하철 타고 그들 가운데서 지하철 타고 다니신 분들, 그다음에 출근길 교통 그 지옥을 겪어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저는 거의 없겠죠. 의심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려봤습니다. 여튼 오늘 확실히 이제 천하람 위원장 오니까 텐션도 좋아지고 아하이. 예,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고 또 오늘 슈퍼챗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예, 오늘 한번 읽어드리죠 뭐. 그렇죠. 어디 봅시다. 조금 더 올라가. 고정. 예, 제이님 쭉 나머지 아, 읽어주십시오. 민주당의 F4 김의겸, 이경, 김남국, 강성훈님을 응원합니다. 아 거를 타선이 없네요. 파이팅 네. 계속 그렇게 가주시길. 김용민은 어떡하지? 아 근데 뭐 너무 많으니까. 맞아. 이거 좀 많긴 많아요. 베스트 네. 11으로 가야 되겠네요, 사실.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바구제님 합리적 생각을 가진 국민의힘이 되길 바랍니다. 쓴소리도 받아들이는 게 민주당을 이기는 길이니까요.라고 네. 해주셨고요. 율무차님은 탈시설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생떼 써서 받아내냐. 참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짜. 네, 여튼 오늘 또 천하람 변호사님, 김재선님 두 분 너무 좋아요부터 해가지고 많이들 응원 많이 해주셨어요. 네. 뭐 천하람 위원장 출연 전부터 댓글창이 뜨거웠긴 했지만, 여튼 천하람 위원장 앞으로 자주 모실 수 있도록. 제가 그리고 아무튼 저도 그 마지막에 아까 댓글 중에 저 지나갔는데 장애인만 약자인가요 하신 분이 있지만 물론 장애인도 우리가 되게 잘 보듬고 해야 되겠지만 아까 김재섭 위원장이 잘 얘기한 대로 어찌 보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으실 수 물론이죠. 있는 거죠. 물론이죠. 그게 그분들과 우리 그 장애인 분들 전장현의 서로의 권리와 어떻게 보면 주장들을 잘 우리가 조정을 아주 세밀하게 잘 해나가야 되는 게 결국 정치인들의 일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타군님 하나 더 읽어주시고. 네. 하람이 형 우리 다음 주에도 재섭이 형이랑 봐요. 여기는 뭐 전부 시청자가 다 남동생들밖에 없는 겁니까? 여기 저희 그 정치와 수다가 특징적인 게 여성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확실히 천하람 김재섭은 저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네. 네, 딴 데로 가지 말고 계속 와달라는 메시지.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둘이 80 커카 인기 윤리위? 이거는 아이디가 뭐야? 둘이 80회전에 천하람 변호사님 손목 잡고. 이거는 킬러 컨텐츠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조만간 할게요. 네. 팩포기님이 오늘 오랜만에 상식초기 토크 들어서 힐링됐네요. 재섭형처럼 고정이 되길 염원하겠습니다. 하트.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천하람 위원장과 거의 이제 70분을 꽉꽉 채워서 해봤습니다. 반응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뭐 김은주님은 저 두 분 좋아요. 김영수님 재섭님 팬입니다. 최보경님은 저 여자이고 두 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러 제가 세 분 건 읽어드렸습니다. 제이님 너무하시네. 여성 팬을 모으려면 김용태를 불러주세요. 이런 거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하네. 예. 물론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예. 네, 그건 뭐 맞는 얘기긴 한데 지금 용태는 미국에 있죠? 네, 미국 갔을 거예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또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 천하람 위원장은 조만간에 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뵙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